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출퇴근 경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운행 경비를 부담해서 자동차를 나눠 타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여러 직장에 태워다 주는 행위는 카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계속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그림이 있어서 함께 보실 텐데요. 이게 헌법 소원 청구한 배경이 뭔지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은 정중앙에 A씨라는 그림이 있죠. 이 A씨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기 차량, 그러니까 자가용 승용차로 돈을 받고 유상 운송을 한 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기소가 됐고요.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오히려 억울하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소원까지 냈는데 결국에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게 개정 전에 그 예전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이거를 들여다봐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A씨가 기소가 된 겁니까,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이 지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현재 이 출퇴근 시간 관련해서는 개정이 돼서 예. 요 당시와 지금이 조금 이제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예, 예. 그리고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당시에 이제 행위시 당시에 그 개정 전 운수사업법이었는데 이 운수사업법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그러니까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유상으로 돈을 받고 뭐 차를 대여야 한다든지 제공한다든지 알선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금지되는 행위고 네. 금지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냥 금지다라고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이라든지 예. 또 자동차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83조 같은 경우에 83조 1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런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자동차를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아예 사용 자체를 제한하거나 예. 금지를 해버릴 수가 있고 또 아니면 90조 8호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서 이제 기소가 됐고 벌금형이 선고가 됐다는 소식이죠. 네, 지금 그런데 A씨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잖아요. 운수사업법 중에서 지금 예외 조항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다. 이 부분을 삼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이게 헌법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누군가 이제 국민들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체적이고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예. 이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처벌을 안 받을지, 어떻게 행동해야 처벌받을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 법조항 같은 경우에 이제 개정 전에 81조 1항 1호였는데 예. 이 원칙적으로는 여객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데 예. 출퇴근 시간에 같이 동승한 경우에는 이 부분은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예. 이제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조문 자체가 출퇴근 시간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게 법 기관에서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이 위배되니까 결국에는 이 조항 자체가 헌법이 위배가 된다면 나한테 적용된 이 죄 자체도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예.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또 쟁점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받아들여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래서 그 헌재에서 이거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했던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결국 예. 이 법조문을 보고 일반 국민들이 예.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법기관에서 봤을 때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 예. 헌법에서 봤을 때는 이 출퇴근 시간에 동승하는 행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뭐 몇 시부터 몇 시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범위이고 그리고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규정을 한 부분이
이런 헌법상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반성해서 교환을 해준 거면 이제 변경을 한 것이면은 예, 예. 이 부분은 위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반성적인 것이 아니라 예, 예. 당시에 이제 여객 자동차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돼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변경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성적 고려도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따라서 A 씨의 주장은 이제 기각한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던 부분이었죠. 네, 그리고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는 지금 또 법도 개정이 됐네요. 출퇴근 시간이라고만 해놨었는데 법 개정이 되고 나서는 또 시간이 조금 더 구체화됐네요. 예, 맞습니다.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이제 81조 그 관련 규정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전 7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는 카풀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부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상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조금 더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조금 정리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사건은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의 사건 큐브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